안녕하세요. 꿀단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중국을 최초로 통일한 진과 관련된 내용을 함께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진의 중국 통일, 시황제의 통일 정책과 관련된 내용들을요, 오늘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우리 저번 시간까지는요, 우리가 세계가 아니라 중국에서요, 춘추 전국시대에 관련된 내용을 보았어요. 딱히 어느 특정 나라를 막 지목해서 그 나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판 게 아니라 그냥 그 시대에 대한 내용을 둥글둥글하게 알아보았는데요. 지금부터는 그 나라, 특정 나라를 하나씩 골라서 푹푹 파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진의 중국 통일과 시황제의 통일 정책, 그러니까 중국을 최초로 통일한 진과 관련된 내용을 오늘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이 최초라는 말이 나오면요, 무조건 중요하다는 소리예요. 최초라는 말 나오면 항상 신경 써 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진의 중국 통일과 관련된 내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은요, 일단은 처음에는 서쪽 변방에 자리한 제후국 중에 하나에 불과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후국이라는 것은 제후가 만든 나라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앞에서 했었죠. 왕이 원래 막 우리 수도를 그러니까 러양으로 이제 바꾸게 됩니다. 왜냐면, 우리가 막 권력이 막 떨어졌어. 왕의 권력이 막 떨어지고, 그리고 유목민의 그 침입을 받아서 러양으로 이제 수도를 옮기게 됐는데, 그 과정에서 왕의 권이 뚝 떨어지고요. 제후들 독립해서 자신들의 세력을 넓혀갔습니다. 확장시켜 나갔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후국이라는 게 생긴다는 거죠. 제후가 만든 나라. 그러니까 제후가 만든 나라가 이제 점점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뭐라 했어요? 우리가 그 나라를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도 생각을 안 하게 됐어. 바로 주나라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자신이 이제 나라를 직접 세우는 거죠. 그렇게 해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진은 처음에는 서쪽 변방에 자리한 제후국 중에 하나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러나 전국시대, 춘추시대가 아니라 전국시대, 춘추시대는 주나라의 권위를 인정하던 시기였지만, 기원전 770년부터 기원전 403년까지. 그리고 이게 지금 춘추시대였고, 그 다음에 전국시대는 기원전 403년부터 기원전 221년까지였어요. 그러면서 우리 춘추시대에서는 춘추 5패. 그래서 뭐가 있었습니까? 제진초 5월. 요거 있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전국시대 오면서 전국 7웅. 전국 7웅 뭐죠? 제진초, 그 다음에 한위, 조연, 이런 거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춘추 시기에서는 이제 조나라의 권위를 인정하였고, 그 다음에 전국 시기에서는 조나라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거. 자, 그러면서 요거를 이제 기본 바탕을 조금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원래는 제후국 중에 하나였던 이 나라가 점차 세력을 키워나갑니다. 특히 진의 재상이었던, 자, 우리 이거 했었어요. 자, 제자백가가 나타나면서 총 4가지의 사상이 우리가 유명해졌어요. 좀 뜨게 된 거죠. 그게 뭐였습니까? 유도, 묵법 있었죠. 유가, 도가, 묵가, 법가. 이 중에서 상항은요, 법가에 위치합니다. 어떤 거 있었죠? 한비자, 상항, 잠깐만. 저도 잘 기억이 안 나서. 한비자, 상항, 이사까지 있었네요. 그래서 상항은요, 법가를 이제 그렇게 중시를 하였던 그런 학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런 법가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진나라의 재상이었다라면은 이 진나라는 어떤 것을 기반으로 두고 하였다는 거죠, 정치를? 법가를 기반으로 두고 하였다는 거죠. 그래서 진나라, 법가 이렇게 2개 세트로 기억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 이해 잘 되죠? 제가 그래서 앞에 그 강의를 또 따로 찍은 거였어요. 유도묵법 이거. 요거를 제가 따로 찍은 이유가요. 나중에 그 나라마다 이제 어떠한 정책을 실현을 하였는지에 따라서 그 대표적인 사람이 그 나라에 있게 돼요. 중요한 위치에. 그래서 그거를 한번 알아보려고 앞에서 짧은 강의 하나 찍어봤어요. 그럼 계속 해볼게요. 자, 특히 진의 재상은 정말 높은 지위예요. 재상이었던 상항은 법가, 엄격한 법의 집행과 왕권 강화를 위한 개혁을 추진하였다. 완전 딱 맞죠? 엄격한 법을 기반으로, 엄격한 법으로 나라를 운영하였다.
지는요, 농업 생산은 물론 군대에 나아가서 공을 세우는 것을 장려하였다고 합니다. 지는 이 같은 개혁을 통해서 경제력과 군사력을 높이는 데 성공을 하고요. 중국의 패권을 다투는 강대국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원래는 서쪽 변방에 자리한 제후국 중에 하나에 불과하였지만 누구? 상항이라는 재상이 법에 중시하여서 법에 엄격하게 법을 집행하고 왕권 강화를 위한 개혁을 추진하고 농업 생산은 물론 군대에 나가서 공을 세우면 막 뭘 잘해줘, 막 뭘 쭉쭉 밀어줘, 그런 것을 장려를 하니까 사람들이 나 군대 가서 공 세우면은 나 완전 돈 많이 벌 수 있어, 나 완전 잘 될 수 있어 하니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경제력과 군사력을 높이는 데 성공을 했다는 것이죠. 그럼 제가 그 필기를 해오도록 할게요. 네, 제가 이제 글씨를 쓰는 시간을 좀 아끼고요. 설명을 더 드리려고 미리미리 글씨를 한번 끊었다가 쓰고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렇게 하는 게 일단 두 가지 방법 다 해보고요. 괜찮은 걸로 그렇게 가도록 할게요. 일단은 오늘은 글씨 제가 먼저 쓰고 설명해드리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일단 처음에는 진나라가 서쪽 변방 자리에 위치한 제후국이었어요. 제후국은 제후가 세운 나라. 근데 전국시대에 진입하고 나서부터 세력을 키워나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키워나갔냐면 상항이라는 사람을 생각해 주셨는데 이 사람이 법과와 관련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가지고 강대국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 시간에, 그러니까 이거 영상 거의 다 끝날 때쯤에 처음부터 쭉 쓸어 드릴 테니까요. 그때 한번 더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제가 메모를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었는데요. 시황제라는 사람이요, 춘추 전국시대를 통일한 후 자신의 권위를 높이고자 왕의 호칭을 하늘의 신과 같은 존재를 뜻하는 황제로 바꾸고 자신을 첫 번째 황제라는 뜻에서 시황제라고 부르게 한 사람이 이 시황제입니다. 어쨌든 이 내용은 한 번 더 정리하고요. 시황제가 이제 이 진나라를 이제 잡았을 때 경쟁국을요 차례차례로 이제 진압을 하게 됩니다. 자, 상황이 재상에 있을 때는요 강대국으로 성장을 해서요 그 경쟁국과 이제 어깨를 나란히 하는 그 정도까지 이제 상황이 만들어 놓고 이제 시황제가 들어오면서 그거를 차례차례 진압을 합니다. 그 나라들이 진압을 하면요 누구만 남겠어요? 그렇죠, 진나라만 남겠죠? 그래서 진나라가 이제 중국을 통일하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중국을 최초 통일한다. 근데 여기서 조금 반가운 숫자가 있네요. 221 뭐였습니까? 맞아요. 우리가 춘추 전국시대를 춘추시대와 전국시대로 이렇게 우리가 구분을 해봤었죠? 그때 춘추시대는 기원전 770년부터 403년까지, 그리고 전국시대는 기원전 403년부터 221년까지였어요. 그니까 이 진나라의 시황제가 최초로 중국을 통일한 그 시기부터 딱 끊는 거예요. 그 시기부터 이제 중국은 뭐 그런 그 춘추 전국시대는 끝났고 쭉 이제 싸울 리가 없잖아요. 왜냐면 하나로 통일이 됐으니까 한 나라가 된 거잖아요. 그게부터 이제 딱 끝난 거예요. 이제 뭔가 술술 풀리는 느낌이 드시나요? 자, 어쨌든 이 시황제가 나타나서 경쟁국을 차례차례 진압을 하고요. 최초로 중국을 통일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랫동안 분열돼 왔던 중국이 하나로 통일국가가 되는 되게 영광스러운 그런 시간이 오게 된 것이죠. 요거 기억이 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시황제, 진시황제라는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중국 사람인 건 알겠어. 이름부터 뭔가 중국스러워.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떻게 왜 진시황제인지, 이 사람의 그 권위는 얼마나 강했는지 이걸 좀 알아봐야겠죠.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진시황릉과 병마용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시황제는 즉위하면서부터, 왕이 되면서부터 자신의 무덤을 대규모로 짓기 시작합니다. 내가 죽지도 않았는데 내 무덤을 완전 대규모로 짓기 시작해요. 무덤의 자체는 아직 발굴되지 않아서 내부의 모습을 알 수는 없어요. 그 진시 황제의 그 무덤. 그런데 진시 황릉 쪽 약 1.5km 지점의 지하에서 병마용이라고 부르는 흙으로 빚은 진의 병사와 말이 대규모로 발견이 되어서 세상을 놀라게 하였다고 합니다. 그 사진 이따가 첨부해 드릴게요. 병마용은 모두 실물보다 약간 큰 편으로 모습이 굉장히 다양하다고 해요. 표정도 다 다르고요. 원래는 이 햇빛 때문에 그렇지 색깔, 몸의 색깔, 피부의 색깔 다 칠해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예술품으로 높게 평가가 된다고 해요. 병마용은 진의 적국, 진을 이제 해하려고 하는 나쁜 나라는 아니고 진을 이제 없애려고 하는 그런 적국, 적이 되는 국가, 적국들이 있는 동쪽을 바라보면서 지하 세계에서 시황제를 경호, 보호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사진을 첨부해 오도록 할게요. 이렇게 자료를 정리해 와 보았는데요. 이것이 바로 진시황릉인데요. 이게 다 사람으로 이렇게 생긴, 사람 모양으로 생긴 조각품들이에요. 여기 쭉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여기부터 쫙쫙 이렇게 정말 많죠. 가까이서 보시면요, 이런 모양이 됩니다. 지금 웃고 있는 표정 드러나고요. 인상을 찡그리고 있는 표정 드러나고요. 무표정 드러나고요. 막 얼굴 여기 눈썹 있고 수염이 있고요. 다 다르게 생겼어요, 여러분. 보이시나요? 네, 진짜 다 다르게 생겼죠. 그리고 이 손 동작도 다 다릅니다. 이렇게 동작 다르고요. 또 얼굴 모습도 굉장히 다르게 생겼고요. 이렇게 이 옷도 다 다르게 생겼어요. 여기 이런 거 보시면 이런 거, 요 사람을 이렇게 보시도 알 수가 있으시겠죠? 이런 식으로 굉장히 정교하고요. 굉장히 많아요. 정말 압도당한다고 합니다. 그 모습에. 어쨌든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그렇고 나서 이번에는요, 이 진시 황제, 즉 시황제의 통일 정책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겠습니다. 자, 진시 황제에 대한 그 이야기를요, 제가 전에 아까 요 영상에서 말씀드렸었어요. 진시 황제는 춘추 전국시대를 통일한 후 자신의 권위를 높이고자 처음으로요, 황제라는 말을 이제 호칭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요, 이 황제라는 말이요, 하늘의 신과 같은 존재를 뜻한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자신을 첫 번째 황제라는 뜻에서 시황제라고 부르게 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이런 시황제의 통일 정책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이 시황제가 어떻게 통일을 하였는지 보도록 할게요. 중국을 통일한 시황제는 이전에 왕이라는 호칭 대신에 하늘의 신과 같은 의미의 황제를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권력을 황제에게 집중시키는 정책을 폈다라고 하네요. 그러면 내용 정리해 오도록 할게요. 자, 보도록 할게요. 시황제의 통일 정책이 어떠한 통일 정책이었는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거를 이제 빼도 되겠죠? 거기 편하게 보도록 할게요. 자, 시황제는요, 우선은 명칭부터 바꾸는 걸로 시작을 했다고 했어요. 왕이라는 명칭에서 황제라는 명칭으로 바꾸게 됩니다. 황제는 하늘의 신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라고 했었어요. 자, 그러면서 우리는 황제한테 모든 권력을 집중시키는 정책을 피게 됩니다. 모든 권력이 황제한테 집중이 돼요. 오케이, 요거 보시면 되겠고, 시황제는요, 주나라의 힘이 약해진 것이 봉건제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주나라가 처음에 망해가지고 주나라의 왕의 세력이 점차 줄어들면서 제후들이 막 이렇게 해가지고요, 제후국이었잖아요. 진도 제후국이에요, 그죠? 진도 제후국이었는데, 그러면 봉건제라는 것에 대한 내용을 조금 확인하고 갈게요. 자, 봉건제 또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봉건제는요, 국가의 주요한 그러니까 도읍을 왕이 직접 통치를 했고요. 그리고 그 주변을, 그렇죠, 혈연관계, 요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혈연관계가 있다가 나오게 됩니다. 혈연관계인 왕족과 그런 사람들을 이제 제후로 삼아서요, 그렇게 세금이나 특산물을 바치고 군대를 이제 파견시키게 하는 의무를 가지게 하면서 그러한 것이 뭐였다? 그렇죠. 봉건제였다는 거예요. 근데요, 이 시황제는요, 9년제라는 것을 택합니다. 자, 9년제가 뭔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9년제라는 것은 이제 그러니까 이게 중국 하나를 36개의 군으로 나눕니다. 자, 이것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까요? 자, 중국을 이렇게 생겼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걸 막 36개로 막 이렇게 나눠요. 여기 하나, 이렇게 하나. 그럼 이걸 각각을요, 우리는 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또 이렇게 막 나눠요. 그 안에 요 하나를 우리는 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36개의 군, 그리고 그 밑에 현이라는 그 행정구역을 설치를 하였고요. 각 군과 현에 관리를 파견해서 다스리게 합니다. 자, 군현제와 관련된 내용. 전국을 36개의 군으로 나누고 그 밑에 현이라는 행정구역을 설치합니다. 자, 행정구역을 설치를 하게 되면서 네, 행정구역을 설치를 하였으며 각 군과 현에 관리를 파견합니다. 이 군과 현에 관리를 파견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걸 다스리게 하는데요. 여기서 차이점이 있어요. 차이점은 무엇이냐면요. 그 혈연관계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관리를 파견하는 것이죠. 관리를 파견한다는 것은 혈연관계, 가족을 파견한다는 거 아니에요. 가족 혈연관계 아니라는 거예요. 오케이. 전국에 관리를 파견하여 통치를 하는 군현제를 실시하였다. 이것이 바로 중앙집권체제의 강화다. 중앙집권체제의 강화가 뭐였나요? 그렇죠. 황제의 권력을 강하게 만드는 거였어요. 권력을 황제한테 다 집중시키는 정책이 중앙집권체제예요. 중앙집권체제. 중앙집권체제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시황제는요, 이런 중앙집권체제를 강화하였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요. 사상은 법가 중심으로 이제 다 통일을 시켰어요. 모든 나라를 다 법가 중심으로 통일을 시켰고요. 만약에 정말 이 시황제는요, 정말 냉철한 사람이었습니다. 만약에 자신의 정책에 반대를 한다는 그런 사상이나 아니면 그러한 학자들을요, 모조리 다 탄압을 합니다. 그러한 책들을 다 불태우고요, 죽이고요, 막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법가 중심의 통일이 조금 중요합니다. 법가. 우리 아까 상앙이라는, 그렇죠. 상앙이라는 재상도 법가 중심의 왕권 강화를 막 했었잖아요. 시황제도 똑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의 나라가 진시황제가 통일을 하면서 하나가 된 거잖아요. 그럼 각각의 돈의 그 단위, 그리고 문자, 도량형, 이런 게 다 다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좀 피곤하게 돼요. 일단 피곤하죠. 그래서 그것을 이 시황제가 좀 다듬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문자와 화폐, 도량형, 이거를 하나로 통일하고요. 심지어 여기 썼죠. 수레와 도로의 폭까지 통일을 하게 됩니다. 막 수레는 길이 뭐 이렇게 해서 요만큼은 몇 센치, 요만큼은 몇 센치로 하여라, 아니면 몇 미터로 하여라, 이런 식으로. 그리고 도로의 폭은 요만큼이 몇 미터로 하여라, 이런 식으로 다 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확실히 편하기는 하겠죠? 그것을 정책을 이제 나라마다 다 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기는 하지만 정말 편했을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서 밖으로는, 저희가 나라 밖으로는 북방 유목민족인 흉노족. 자, 제가 이럴 줄 알고 저번에 했던 사진을 가지고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는 제가 지워놨지만 여기에 흉노족이라는 족이 있어요. 굉장히 강력한 족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흉노족에 침입을 하면요, 완전 싹 다 이렇게 된다고 했어요. 싹 다 그냥 허허벌판으로. 그래서 이 흉노족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여기 뭐가 있었나요, 여러분? 보이시나요? 맞아요. 여기에 여러분이 굉장히 중국 하면 딱 떠오르는 만리장성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이렇게 있고 여기 있고 만리장성이 있어요. 만리장성을 이렇게 세우게 되고요. 남쪽으로, 여기가 남쪽으로는 이제 군대를 보내서 영토를 확장시켰다. 이런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이 시황제가 다스리는 나라의 백성이라고 생각을 해보실까요? 자, 그러면요, 백성들 너무 힘들지 않겠습니까? 통치, 법가 중심으로 완전 가혹하게 자신의 사상에, 자신의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모조리 싹 다 그렇게 탄압을 해버리는 그러한 가혹한 통치가 계속되니까 힘들잖아요. 또 계속 공사를 해요. 막 만리장성 만리만큼 막 짓는다고 막 하고 막 그러니까 힘들잖아요. 그래서 시황제는 그래도 엄청나게 강력했던 황제는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백성들이요, 그 시황제가 있을 때에는 찍소리 못하고요, 시황제가 죽고 나서 15년 만에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바로
여러 가지 반란들이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반란이 하나 중요한 거 나오죠? 그 내용 정리할 겁니다. 자, 어쨌든 진나라는요, 진시 황제에 의해서 정말 끝까지 올라갔다가 뚝 떨어지는 걸 경험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냥 멸망을 해버려요. 자, 그게 기원전 206년입니다. 206년. 오케이. 자, 요렇게 점점 이제 기원 후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기원전 206년. 멸망된 게 기원전 206년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에는요, 이제 지금 넘어가서 진승 오광의 난을 좀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진승 오광의 난이 무엇인지 보도록 합시다. 자, 진승 오광의 난은요, 중국 역사에서 맨 처음으로 나타난 대규모 농민 반란이라고 합니다. 농민 반란이라는 거 중요하고요. 중국 역사 맨 처음, 최초라는 거 제가 항상 중요하다고 강조했었어요. 자, 그리고 진나라 말기인 BC 209년에 진승과 오광이 일으켜서 진의 멸망을 가져왔다고 합니다. 내용 그렇게 구체적으로 안 들어갈 거예요. 이 내용만 아시면 돼요. 몇 년에 했는지. 자, 근데 여러분 요거 한번 보실까요? 제가 글씨를 조금 작게 써서 조금 진한 색깔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를 여러분이 한번 보시게 된다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멸망을 하는데 언제 멸망을 했다고 했었나요? 맞아요. 멸망을요. 기원전 206년 했다고 했습니다. 기원전 206년에 멸망을 하는데 진승 오광의 난은요. 기원전 209년에 나타납니다. 3년 전에 나타나게 됐다는 거. 여러분, 이거 약간 헷갈릴 수 있는데 이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여러분이 시간의 표를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시간은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러면요, BC 그러니까 BC 기원 전 이렇게 있어요. 기원 전은요, 이렇게 기원 후 이렇게 기원 전이 됩니다. 그러면요, 여기가 만약에 209년이고요. 여기가 206년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시간은 요렇게 흐르잖아요. 그죠? 시간은 요렇게 흘러요. 이거 헷갈리니까 안 써볼게요. 자, 시간은 이렇게 흐르니까요. 여러분, 이게 더 크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앞에 뭐가 붙었나요? 기원전이 붙었어요. 여러분, 수학에서요. 마이너스 붙으면요. 뭐 2가 크나요? 마이너스 2가 더 크나요? 마이너스 3이 더 크냐요? 마이너스 2가 더 큽니다. 왜냐면 그림을 그려보면요. 여기가 마이너스 2, 여기가 마이너스 3이 되니까 0과 더 가까운 숫자는 마이너스 2가 돼서 마이너스 2가 더 커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기원전의 그 개념을요.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기원전이 붙으면 마이너스 붙었구나. 그러면 마이너스는 누가 더 크지? 206년이 더 크구나. 라는 거 알아주시면 돼요. 이 마이너스 209년은요. 더 전에 일어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다음 내용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진승 오광의 난은 어떤 내용이었나 하고 한번 우리가 알아보면요. 어떤 내용이었냐면 중국 역사에서 자, 진승 오광의 난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자, 진승 오광의 난은요. 중국 역사에서 최초로 나타난 대규모 농민 반란입니다. 그러면서 진나라 말기인 기원전 209년에 진승과 오광이 일으켜서 진의 멸망을 가져왔다라고 하고 있네요. 괜찮으시겠어요? 자, 진나라 말기예요. 진나라는요, 언제 멸망했다고요? 기원전 206년. 진승 오광의 난은요, 기원전 209년에 나타났다. 그래서 진승 오광의 난은 진나라 말기인 기원전 209년에 나타나게 되면서 진승과 오광이 일으켜서 진의 멸망을 가져왔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시황제 통일정책, 그리고 진의 중국 통일에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도록 하였어요. 자, 다음 시간에는요, 중국 문화의 기틀을 다진 한나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진나라 굉장히 중요해요. 한 번 더 강의 보시고요. 조금 부족하다 싶으면 무조건 한 번 더 보셔야 돼요. 그리고 앞에 있던 내용 지나갔다고
그냥 진짜 끝났네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거 중요합니다. 자, 이거 중요했어요. 요거 유도 문법 요거 중요하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우리 만나도록 할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한나라에 관련된 내용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